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비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어 단어 공부 방법. 두 번째, 문법 공부 방법. 세 번째, 독해 공부 방법. 네 번째,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를 어떻게 제가 공부를 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시죠. 짜잔! 이게 제가 근 2년 동안 공부를 했던 영어 공부 책들입니다. 요게 저의 기본서 책들이었고, 요것들이 이제 기출문제집이고, 이게 저희 모의고사이고, 마지막으로 요 친구들이 꾸준하게 풀었던 하프 모의고사입니다. 자, 그럼 영어 단어 공부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앞서 저의 기본서 책이 2021년도라는 것에 조금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제가 2022년도부터 공부를 하면서 교재를 새로 사는 게 조금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나 뭐 국어, 한국사 같은 경우는 기본서를 옛날 거를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본서를 2021년도 거를 그런 중고 상품으로 구매를 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영어 단어 공부. 요 세 가지 책으로 저는 공부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책보다는 매체 같은 걸로 단어를 공부를 하는데 솔직히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이긴 한 것 같긴 하거든요. 저의 기본서를 보여드리자면 저는 이런 식으로 못 외우는 단어들을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고 그 밑에 이제 비슷한 단어들, 수거들을 이렇게 수기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일이 작성하는 게 사실 힘들기 때문에 매체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시면 좀 더 찾기 수월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일까지가 있고 저는 초반에는 10일, 대 10일씩을 끊어서 외우고 그 다음에 몰라도 그냥 넘겨서 또 10일부터 20까지 외우고 이렇게 10일 단위씩 끊어서 처음에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3일독 정도를 하고 어플로 공부를 한 후에 바로 이 복화 단어를 구매를 해서 하였는데요. 이 기본서와 병행해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동기 연결 영어를 듣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비슷한 단어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럼 이거를 또 보고 내가 여기서 외웠었는데 이게 여기 있네? 라면서 한 번 더 상기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 책을 좀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표시해 놓은 것들은 진짜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거든요. 이것들만 외워도 진짜 단어는 무조건 다 맞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외워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권의 책으로도 모자르다 싶으시면 생활여가 200제를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어랑 그 어색한 대화 이런 거 찾는 게 나와요. 생활영어? 네,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생활영어에서 틀리는 것도 정말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면서 조금 더 기출에서 변형된 것을 새로 제가 적용을 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못 내우는 단어들이나 하프 모의고사를 풀면서 거기서 계속 나왔던 단어들을 여기다 정리를 다 했거든요. 이걸 정리를 하면서 회사를 출근할 때나 아니면 시험장을 갈 때나 이럴 때 이렇게 별 표시했던 거는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파란색으로 나왔던 게 좀 더 어려운 단어들이고 검정색은 뭐 기본적인 단어들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 정리를 해가지고 틈틈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두 개가 제가 문법을 공부하는데 사용했던 책들인데요. 놀랍게도 두 권이 다는 아닙니다. 사실 하프 모의고사가 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저는 여기에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서 단원별로 정리를 했고 사실 나오는 빈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뭐가 빈출도가 뭐가 높은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9번에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거나 그리고 제가 어려워했던 거 18번, 19번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제 기억에 많이들 나오고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서 봤어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느냐? 이게 문법 책인데 문법 책은 풀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문장의 구성 방식과 요소에 관한 그거다. 그러면 저는 사실 공부하다가 포인트 번호를 다 외워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1번에 그런 거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사, 여기에도 명사, 대명사 수의 일치에 관한 출제 포인트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이 다 포인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명사, 대명사 수의 일치의 포인트를 찾아요. 예를 들면 이게 한
지금 까먹었는데 여기 52번? 뭐 이런 데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이게 어떤 부분이 틀렸구나, 요거를 한 번씩 더 보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을 제가 외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적용을 하기가 좀 더 빨라져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의 수의 H가 진짜 많이 나와요. 이게 외우게 돼요. 포인트 번호 53번. 그러면은 여기 가서 어떤 부분이 동사의 수의 H의 복수형을 쓸 수 있고 단수형을 쓸 수 있는지, 이거를 그냥 이 포인트가 나올 때마다 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저 이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50번 넘게 봤을 것 같습니다. 이거 주어 동사의 스위치, 보이즈가 나와서 월이다. 근데 여기에 워즈가 적혀 있었다. 그럼 틀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스위치를 다 찾아서 보고, 더 넘버 오브는 복수명사와 단수동사로 쓴다. 이런 거를 계속 눈에 익혀야지 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리딩 공부인데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2017년 18년도고 요거는 19년도 21년도 거예요. 왜냐면 22년도에 제가 준비를 했었으니까 2023년도가 들어가서는 저는 그냥 기출문제를 새로 안 썼어요. 사실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풀어도 그냥 여기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이러면 대충 그 개념이 잡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나오는 문제가 좀 정해져 있잖아요. 주제차, 문장을 적절하게 내용 넣기 같은 거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2번씩은 봤어요.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한 번씩 보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프 모의고사에서 더 설명해 드릴 게 많은데요. 제가 이거를 보시면 맞은 개수는 솔직히 연연하지 않았어요. 하나 틀린 기분 좋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내가 뭘 틀렸고 뭐를 잘 모르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여기는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키워드는 여기서 찾아야 되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는 거라는 뜻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뜻도 있었네 라는 걸 꼼꼼하게 보면서 했고, 일단 이걸 하기 전에 하프 모의고사를 15분 정도 두고 이제 풀었어요. 푼 다음에 문법 같은 거를 보시면 제가 여기 포인트 번호를 다 달아놨단 말이에요. 포인트 번호 83번, 포인트 번호 25번. 이거 달아놓은 이유는 오답을 할 때 보면은 여기에 이거 제가 해놨잖아요. 이렇게 가서 83번을 봐요. 그러면 이게 관계대명사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거 보는 거예요. 왜 이게 whom I think has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왜 안 써지는 거지? 하면은 I랑 think를 가렸을 때 동사만 있기 때문에 주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who가 들어간다. 이거를 여기에 상세하게 적혀 있으니까 항상 이거를 포인트 번호를 적어 놓고 이거를 또 보고 이러면서 계속 이걸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독해가 진짜 어렵다고 하셨는데 독해 사실 저는 다 읽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대충 보면서 나의 동료와 내가 실험을 했어. 대충 이렇게 쭉쭉쭉 읽어요. 읽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얘는 동사야. 강조를 하는 것 같아. because가 나왔네? 왜냐하면 뭐지? 좀 더 읽어봐. 읽어보다 보면은 주제문이라는 게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이거랑 이 문장이랑 비교했을 때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이거를 말을 바꿔서 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주제문을. 내용 EH 브릿지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 보기를 보고 숫자를 매겨서 했어요. 이게 지금 전 틀린 문제긴 한데 1번은 여기에 있고 2번에 관한 내용은 여기 있고 3번은 여기 있고 4번은 여기 있구나. 이거를 파악하면서 풀었고 주어진 문장을 넣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however, because, 약간 이런 접속사 나오는 게 진짜 좋은 문제긴 한 게, 이게 however 같은 경우는 반대 내용을 제가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유추를 해서 풀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다 해석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냥 느낌적으로, 앞에는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좀 더 많이 읽어볼까? 하다 보면은 답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3, 4번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제 방식을 그렇게 만들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어가 들어가는 요런 거 접속사 넣는 것도 있잖아요. 앞에 내용을 읽어보고 뒤에랑 상반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하면 역접해서 넣고 인과결과인데 그러면은 as a result 해가지고 이렇게 넣고 이런 식으로 앞에와 뒤에 문장을 바로 비교해서 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어쩔 때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 이렇게 두 개만 맞을 때도 있어요. 단어 막 다 틀리고 이런 식으로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진짜 낙심하지 마세요. 이게 저의 점수에 반영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지문이 두 개에서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이거에서 내가 왜 헷갈렸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이 부분은 어디서 유추해서 이걸 끌고 올 수 있지? 이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예 힌트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지문에 다 힌트가 있고 지문에서 이 단어의 뜻을 몰라도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서 배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배운 대로 적용을 하자면 이건 어쨌든 식당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다이어트에 대한 게 한 번 더 언급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유형들이 나오면 이제 유형들에 대한 종류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상반된 내용이 나올 수 있고 이거를 어 이제 이동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설명을 하자면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절대 이 내용만 나올 수가 없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고 그거에 대한 역접이 나오고 역접이 나오면 그 역접을 또 부연 설명할 것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 연결해서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접속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글에 나와 있는 그 주장, 그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유추해서 푸시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단어를 저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공부를 했어요. 여기에 정리를 하고 아까 보여드린 그 단어장에도 정리를 한 다음에 한 번은 더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하프 모의고사의 유형이 문법이 약하면 문법을 네 문제 넣은 이런 유형도 있고 단어가 약하면 단어를 네 문제 넣은 유형이 있고 독해가 약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독해를 제일 많이 넣은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그런 유형에 맞게 하시면 되고 저는 그 매달 하프를 풀진 않았거든요. 사실 이제 할 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풀겠다라는 마인드로 해서 미리 나와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 제가 3월에 만약에 하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 1월부터 1월 뭐 15일까지 나와 있는 거 반. 그리고 2월부터 뭐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나와 있는 거 반. 이렇게 반반씩 해가지고 그거를 풀었지. 뭐 1월 거 31일까지 다 풀고 2월 것도 다 풀고 해야 돼 이러면은 너무 마음에 스트레스만 받고 이거를 오답을 해서 내 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보내기가 어렵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대망의 모의고사인데요. 요거는 이제 다 정답과 해설들이고, 요게 제가 실제적으로 풀었던 것들이에요. 점수가, 뭐, 나쁘지 않은 것도 있고, 보통 한 70점? 요거는 잘 봤다. 95점? 이거 진짜 못 보면 한 8개 맞았네? 40점? 미쳤네? 이렇게. 저는 이동기 모의고사를 풀었지만 그 아는 동생한테 이번에 그 면접 스터디를 같이 했던 동생한테 받아서 시무철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이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점수도 맨날 80점대 나오거나 못 봤을 때는 50점도 나온 적이 있었다. 뭐 잘 보면은 뭐 90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보시면 구성이 진짜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시간을 한 30분 정도 재서 풀었고 풀고 나서 오답을 시간이 없으니까 단어랑 문법에 대한 건 듣고 제가 맞은 독해는 듣진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그 해설지 보고 제가 공부를 했고 이렇게 틀린 게 있다 하면 틀린 게 있거나 아리까리한데 내가 맞았어 하면은 그 인강을 듣고 어디서 그 요지를 찾아야 되는지 형광펜을 다 칠해서 이거를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 내가 주제문을 뽑아야 되지? 어디서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생활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생활영어를 제가 틀려서 기분이 되게 나쁜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생활영어가 아니에요. 사실 뭐 되게 조금 뭐 over my dead body 했을 때 절대 안 돼 이런 뜻인데 이걸 저희 사실 모르잖아요. 아빠의 몸이 뭐 약간 이상하게 뭐 죽은 몸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건 절대 안 돼라는 뜻이 있다는 이런 뭐라 해야지 의인법처럼 쓰는 그런 화법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도 또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국가직에서 생활영어 세 문제가 나온 거 보면은 그런 확률이 앞으로 늘어날 거다. 그래서 생활 영어를 꼼꼼히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끄럽게도 저의 2022년도부터의 영어 성적을 공개하자면 처음에 국가직 봤을 때는 95점 그리고 75점 망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가직과 지방직은 둘 다 85점씩 맞았었어요. 사실 이때는 영어가 쉬웠긴 했지만 제가 문법을 하나 틀리고 다 맞았었거든요. 그때
주제문 같은 거 이게 너무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먼저 아닌 거는 빨리 소거를 하고 레이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안에 뭐가 더 들어가 있지? 이거를 빨리 캐치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지문 내용 안에 함몰되시면 안 되고 좀 크게 봐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네, 꼭 100점을 영어 100점을 영어 100점을 꼭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의 영어 공부 방법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혹시나 이제 단어 공부를 하다가 너무 어려움이 있다, 문법, 뭐 독해도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댓글로 문의를 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보니까 적용이 가능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수능 영어 솔직히 3등급 맞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영어에 대한 소질이 없었지만 공무원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 진짜 나오는 것들만 나오고 문법도 나오는 것들만 나온다 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무조건 세팅이 되어 있어야 풀 수 있다. 그리고 독해는 여러분들이 진짜 형광펜으로 그 주제문 같은 거 파악을 정말 잘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독해가 요즘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게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충 수능 정도의 국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게 아니다. 정말 진짜 생 노베다 하시면 수능형 영어 단어를 외우시고 그리고 독해를 하실 때 전부 다 독해하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주제문 찾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하세요.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고 어떻게 이 부분에서 뭘 유출해서 이 주장과 요지가 나왔지? 뭐가 맞는 거지? 라는 거를 항상 그 지문에 대한 체크를 하시게 된다면 네, 원하는 점수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